나레이터.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종종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기이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의 세계라고 해서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관계와 그 미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레이터.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의 주요 사찰 중 하나인 도선사에서 비롯됩니다. 도선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도가 오가고 그에 따른 재정적,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큰 고디기에 이곳에 주지, 즉 사찰의 책임자를 누가 맡느냐는 종단 전체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주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차기 주지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 즉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자신의 인사원칙에 따라 이미 마음에 둔 후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보에게는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언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명의 원로 스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입니다. 이들은 과거 조계종의 절대적 권력자였던고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승계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지난 여름 총무원장이 휴가를 간 틈을 타 이 두 스님이 그를 찾아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총무원장이 본래 염두에 두었던 후보는 밀려나고 두 원로 스님이 추천한 인물, 바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이 새로운 도선사주지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원장의 고유 권한인 직할사찰의 인사권이 정면으로 침해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종단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만남이 단순한 권유가 아닌 총무원장의 재임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겁박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두 원로 스님은 왜 이토록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선사주지였던 도서 스님 시절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수익성이 높은 가게의 운영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도선사는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곳이며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지를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종렬 스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이 과거 갓바위 주지를 그만둔 후 그와 함께 일했던 핵심 종무원들을 전부 도선사로 보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도선사의 실질적 주지는 덕문 스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선사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선사주지 임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특정 계파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압박에 굴복한 듯한 총무원장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총무원장이라는 자리는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집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이 공공연히 무력화되는 모습은 현재 조계종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레이터. 도선사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권력 암투의 단면이라면 정법회의 출범은 이러한 갈등이 더욱 조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정법회는 표면적으로 불교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그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회장을 맡은 탄원 스님은 과거 음주운전과 행령 문제로 국제선센터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인물이자 자승전 총무원장의 문도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회원들 역시 대부분 자승 집행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스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의 적통을 잇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차기 총무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덕문 스님을 옹립하기 위한 친위 조직, 즉 별동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한국 현대사의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신진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자승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 권력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이 만들었던 기존의 최대 계파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불교광장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마치 찐윤 감별사를 자처하며 당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세속 정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자승의 유지를 올곧게 잇는 세력이며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가려내고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법회의 등장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내부의 권력투쟁이 한층 더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레이터. 이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듯 보입니다. 그는 왜 자신의 인사권이 침해당하고 자신을 흔들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한 가지 해석은 그의 은사 스님과 원로인 종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어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단에는 그가 존중해야 할 어른이 두 사람뿐만이 아닐진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추측은 그가 재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있다는 분석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총무원장이 과거 3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2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칙을 위해 싸우고 거부할 줄 아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만약 총무원장이 계속해서 외부의 압력에 밀려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종단을 이끌 힘을 완전히 잃고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진우 총무원장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자승의 유산을 등에 업은 신군부 세력이 종단의 전면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나레이터. 수행자의 길은 본디 무소유와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이들이 모인 거대한 조직 속에서는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과 이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 자승전 총무원장이 남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그의 유산을 청산하고 종단을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그 그늘 아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에게 미래를 내어줄 것인가. 많은 불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가리지 않기를, 혼탁한 정치적 다툼의 안개를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다시 종단의 앞길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인간과 조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레이터.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종종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기이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의 세계라고 해서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관계와 그 미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레이터.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의 주요 사찰 중 하나인 도선사에서 비롯됩니다. 도선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도가 오가고 그에 따른 재정적,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큰 고디기에 이곳에 주지, 즉 사찰의 책임자를 누가 맡느냐는 종단 전체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주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차기 주지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 즉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자신의 인사원칙에 따라 이미 마음에 둔 후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보에게는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언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명의 원로 스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입니다. 이들은 과거 조계종의 절대적 권력자였던고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승계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지난 여름 총무원장이 휴가를 간 틈을 타 이 두 스님이 그를 찾아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총무원장이 본래 염두에 두었던 후보는 밀려나고 두 원로 스님이 추천한 인물, 바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이 새로운 도선사주지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원장의 고유 권한인 직할사찰의 인사권이 정면으로 침해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종단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만남이 단순한 권유가 아닌 총무원장의 재임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겁박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두 원로 스님은 왜 이토록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선사주지였던 도서 스님 시절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수익성이 높은 가게의 운영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도선사는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곳이며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지를 아님으로써
이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종렬 스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이 과거 갓바위 주지를 그만둔 후 그와 함께 일했던 핵심 종무원들을 전부 도선사로 보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도선사의 실질적 주지는 덕문 스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선사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선사 주지 임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특정 계파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압박에 굴복한 듯한 총무원장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총무원장이라는 자리는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집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이 공공연히 무력화되는 모습은 현재 조계종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레이터, 도선사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권력 암투의 단면이라면 정법회의 출범은 이러한 갈등이 더욱 조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정법회는 표면적으로 불교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그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회장을 맡은 탄원 스님은 과거 음주운전과 행령 문제로 국제선센터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인물이자 자승전 총무원장의 문도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회원들 역시 대부분 자승 집행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스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의 적통을 잇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차기 총무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덕문 스님을 옹립하기 위한 친위 조직, 즉 별동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한국 현대사의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신진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자승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 권력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이 만들었던 기존의 최대 계파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불교광장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마치 찐윤 감별사를 자처하며 당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세속 정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자승의 유지를 올곧게 잇는 세력이며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가려내고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법회의 등장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내부의 권력투쟁이 한층 더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레이터, 이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듯 보입니다. 그는 왜 자신의 인사권이 침해당하고 자신을 흔들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한 가지 해석은 그의 은사 스님과 원로인 종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어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단에는 그가 존중해야 할 어른이 두 사람뿐만이 아닐진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추측은 그가 재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있다는 분석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총무원장이 과거 3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2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칙을 위해 싸우고 거부할 줄 아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만약 총무원장이 계속해서 외부의 압력에 밀려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종단을 이끌 힘을 완전히 잃고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진우 총무원장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자승의 유산을 등에 업은 신군부 세력이 종단의 전면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나레이터. 수행자의 길은 본디 무소유와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이들이 모인 거대한 조직 속에서는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과 이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 자승전 총무원장이 남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그의 유산을 청산하고 종단을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그 그늘 아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에게 미래를 내어줄 것인가. 많은 불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가리지 않기를, 혼탁한 정치적 다툼의 안개를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다시 종단의 앞길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인간과 조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레이터.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종종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기이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의 세계라고 해서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관계와 그 미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레이터.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의 주요 사찰 중 하나인 도선사에서 비롯됩니다. 도선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도가 오가고 그에 따른 재정적,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큰 고디기에 이곳에 주지, 즉 사찰의 책임자를 누가 맡느냐는 종단 전체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주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차기 주지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 즉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자신의 인사원칙에 따라 이미 마음에 둔 후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보에게는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언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명의 원로 스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입니다. 이들은 과거 조계종의 절대적 권력자였던고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승계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지난 여름 총무원장이 휴가를 간 틈을 타 이 두 스님이 그를 찾아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총무원장이 본래 염두에 두었던 후보는 밀려나고 두월로 스님이 추천한 인물, 바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이 새로운 도선사주지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원장의 고유 권한인 직할사찰의 인사권이 정면으로 침해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종단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만남이 단순한 권유가 아닌 총무원장의 재임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겁박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두월로 스님은 왜 이토록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선사주지였던 도서 스님 시절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수익성이 높은 가게의 운영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도선사는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곳이며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지를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종렬 스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이 과거 갓바위 주지를 그만둔 후 그와 함께 일했던 핵심 종무원들을 전부 도선사로 보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도선사의 실질적 주지는 덕문 스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선사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선사주지 임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특정 계파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압박에 굴복한 듯한 총무원장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총무원장이라는 자리는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집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이 공공연히 무력화되는 모습은 현재 조계종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레이터, 도선사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권력 암투의 단면이라면 정법회의 출범은 이러한 갈등이 더욱 조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정법회는 표면적으로 불교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그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회장을 맡은 탄원 스님은 과거 음주운전과 행령 문제로 국제선센터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인물이자 자승전 총무원장의 문도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회원들 역시 대부분 자승 집행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스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의 적통을 잇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차기 총무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덕문 스님을 옹립하기 위한 친위 조직, 즉 별동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한국 현대사의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신진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자승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 권력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이 만들었던 기존의 최대 계파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불교광장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마치 찐윤 감별사를 자처하며 당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세속 정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자승의 유지를 올곧게 잇는 세력이며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가려내고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법회의 등장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내부의 권력투쟁이 한층 더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레이터, 이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듯 보입니다. 그는 왜 자신의 인사권이 침해당하고 자신을 흔들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한 가지 해석은 그의 은사 스님과 원로인 종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어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단에는 그가 존중해야 할 어른이 두 사람뿐만이 아닐진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추측은 그가 재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있다는 분석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총무원장이 과거 3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2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칙을 위해 싸우고 거부할 줄 아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만약 총무원장이 계속해서 외부의 압력에 밀려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종단을 이끌 힘을 완전히 잃고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진우 총무원장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자승의 유산을 등에 업은 신군부 세력이 종단의 전면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나레이터. 수행자의 길은 본디 무소유와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이들이 모인 거대한 조직 속에서는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과 이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 자승 전 총무원장이 남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그의 유산을 청산하고 종단을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그 그늘 아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에게 미래를 내어줄 것인가. 많은 불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가리지 않기를, 혼탁한 정치적 다툼의 안개를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다시 종단의 앞길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인간과 조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레이터.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종종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기이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의 세계라고 해서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관계와 그 미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레이터.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의 주요 사찰 중 하나인 도선사에서 비롯됩니다. 도선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도가 오가고 그에 따른 재정적,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큰 고디기에 이곳에 주지, 즉 사찰의 책임자를 누가 맡느냐는 종단 전체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주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차기 주지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 즉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자신의 인사원칙에 따라 이미 마음에 둔 후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보에게는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언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명의 원로 스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입니다. 이들은 과거 조계종의 절대적 권력자였던 자승 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승계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지난 여름
총무원장이 휴가를 간 틈을 타 이 두 스님이 그를 찾아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총무원장이 본래 염두에 두었던 후보는 밀려나고 두월로 스님이 추천한 인물, 바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이 새로운 도선사주지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원장의 고유 권한인 직할사찰의 인사권이 정면으로 침해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종단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만남이 단순한 권유가 아닌 총무원장의 재임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겁박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두월로 스님은 왜 이토록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선사주지였던 도서 스님 시절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수익성이 높은 가게의 운영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도선사는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곳이며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지를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종렬 스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이 과거 갑바의 주지를 그만둔 후 그와 함께 일했던 핵심 종무원들을 전부 도선사로 보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도선사의 실질적 주지는 덕문 스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선사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선사주지 임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특정 계파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압박에 굴복한 듯한 총무원장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총무원장이라는 자리는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집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이 공공연히 무력화되는 모습은 현재 조계종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레이터, 도선사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권력 암투의 단면이라면 정법회의 출범은 이러한 갈등이 더욱 조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정법회는 표면적으로 불교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그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회장을 맡은 탄원 스님은 과거 음주운전과 행령 문제로 국제선센터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인물이자 자승전 총무원장의 문도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회원들 역시 대부분 자승 집행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스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의 적통을 잇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차기 총무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덕문 스님을 옹립하기 위한 친위 조직, 즉 별동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한국 현대사의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신진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자승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 권력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이 만들었던 기존의 최대 계파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불교광장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마치 찐윤 감별사를 자처하며 당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세속 정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자승의 유지를 올곧게 잇는 세력이며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가려내고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법회의 등장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내부의 권력투쟁이
한층 더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레이터. 이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듯 보입니다. 그는 왜 자신의 인사권이 침해당하고 자신을 흔들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한 가지 해석은 그의 은사 스님과 원로인 종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어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단에는 그가 존중해야 할 어른이 두 사람뿐만이 아닐진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추측은 그가 재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있다는 분석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총무원장이 과거 3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2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칙을 위해 싸우고 거부할 줄 아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만약 총무원장이 계속해서 외부의 압력에 밀려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종단을 이끌 힘을 완전히 잃고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진우 총무원장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자승의 유산을 등에 업은 신군부 세력이 종단의 전면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나레이터. 수행자의 길은 본디 무소유와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이들이 모인 거대한 조직 속에서는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과 이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 자승전 총무원장이 남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그의 유산을 청산하고 종단을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그 그늘 아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에게 미래를 내어줄 것인가. 많은 불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가리지 않기를, 혼탁한 정치적 다툼의 안개를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다시 종단의 앞길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인간과 조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레이터.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종종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기이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의 세계라고 해서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관계와 그 미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레이터.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의 주요 사찰 중 하나인 도선사에서 비롯됩니다. 도선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도가 오가고 그에 따른 재정적,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큰 고디기에 이곳에 주지, 즉 사찰의 책임자를 누가 맡느냐는 종단 전체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 주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차기 주지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 즉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자신의 인사원칙에 따라
이미 마음에 둔 후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보에게는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언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명의 원로 스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입니다. 이들은 과거 조계종의 절대적 권력자였던고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승계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지난 여름 총무원장이 휴가를 간 틈을 타 이 두 스님이 그를 찾아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총무원장이 본래 염두에 두었던 후보는 밀려나고 두얼로 스님이 추천한 인물, 바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이 새로운 도선사주지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원장의 고유 권한인 직할사찰의 인사권이 정면으로 침해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종단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만남이 단순한 권유가 아닌 총무원장의 재임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겁박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두얼로 스님은 왜 이토록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선사주지였던 도서 스님 시절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수익성이 높은 가게의 운영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도선사는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곳이며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지를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종렬 스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이 과거 갓바위 주지를 그만둔 후 그와 함께 일했던 핵심 종무원들을 전부 도선사로 보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도선사의 실질적 주지는 덕문 스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선사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선사주지 임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특정 계파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압박에 굴복한 듯한 총무원장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총무원장이라는 자리는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집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이 공공연히 무력화되는 모습은 현재 조계종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레이터, 도선사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권력 암투의 단면이라면 정법회의 출범은 이러한 갈등이 더욱 조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정법회는 표면적으로 불교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그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회장을 맡은 탄원 스님은 과거 음주운전과 행령 문제로 국제선센터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인물이자 자승전 총무원장의 문도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회원들 역시 대부분 자승 집행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스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의 적통을 잇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차기 총무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덕문 스님을 옹립하기 위한 친위 조직, 즉 별동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한국 현대사의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신진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자승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 권력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총무원장이 만들었던 기존의 최대 계파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불교광장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마치 찐윤 감별사를 자처하며 당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세속 정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자승의 유지를 올곧게 잇는 세력이며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가려내고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법회의 등장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내부의 권력투쟁이 한층 더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레이터. 이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듯 보입니다. 그는 왜 자신의 인사권이 침해당하고 자신을 흔들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한 가지 해석은 그의 은사 스님과 원로인 종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어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단에는 그가 존중해야 할 어른이 두 사람뿐만이 아닐진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추측은 그가 재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있다는 분석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총무원장이 과거 3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2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칙을 위해 싸우고 거부할 줄 아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만약 총무원장이 계속해서 외부의 압력에 밀려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종단을 이끌 힘을 완전히 잃고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진우 총무원장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자승의 유산을 등에 업은 신군부 세력이 종단의 전면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나레이터. 수행자의 길은 본디 무소유와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이들이 모인 거대한 조직 속에서는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과 이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 자승전 총무원장이 남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그의 유산을 청산하고 종단을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그 그늘 아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에게 미래를 내어줄 것인가. 많은 불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가리지 않기를, 혼탁한 정치적 다툼의 안개를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다시 종단의 앞길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인간과 조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레이터.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종종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기이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의 세계라고 해서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관계와 그 미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레이터.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의 주요 사찰 중 하나인 도선사에서 비롯됩니다. 도선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도가 오가고 그에 따른 재정적,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큰 고디기에 이곳에 주지, 즉 사찰의 책임자를 누가 맡느냐는 종단 전체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 주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차기 주지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조계종의 행정수반, 즉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자신의 인사원칙에 따라 이미 마음에 둔 후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보에게는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언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명의 원로 스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입니다. 이들은 과거 조계종의 절대적 권력자였던고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승계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지난 여름 총무원장이 휴가를 간 틈을 타 이 두 스님이 그를 찾아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총무원장이 본래 염두에 두었던 후보는 밀려나고 두월로 스님이 추천한 인물, 바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이 새로운 도선사주지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원장의 고유 권한인 직할사찰의 인사권이 정면으로 침해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종단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만남이 단순한 권유가 아닌 총무원장의 재임을 빌미로 한 사실상의 겁박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두월로 스님은 왜 이토록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선사주지였던 도서 스님 시절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수익성이 높은 가게의 운영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도선사는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곳이며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지를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종렬 스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이 과거 갓바위 주지를 그만둔 후 그와 함께 일했던 핵심 종무원들을 전부 도선사로 보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도선사의 실질적 주지는 덕문 스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선사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선사주지 임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특정 계파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압박에 굴복한 듯한 총무원장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총무원장이라는 자리는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집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이 공공연히 무력화되는 모습은 현재 조계종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레이터. 도선사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권력 암투의 단면이라면 정법회의 출범은 이러한 갈등이 더욱 조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정법회는 표면적으로 불교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그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회장을 맡은 탄원 스님은 과거 음주운전과 행령 문제로 국제선센터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인물이자 자승전 총무원장의 문도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회원들 역시
대부분 자승 집행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스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적통을 잇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차기 총무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덕문 스님을 옹립하기 위한 친위 조직,